네, 126페이지. 예. 자, 126페이지가 이제 영세율과 면세. 네, 영세율과 면세.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상당히 시험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세율과 면세 쪽에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이론 문제,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 5문제 나오죠. 5문제. 네. 5문제가 뭐 고루고루 부가가치세의 특징이라든가 또는 앞에서 배웠던 뭐 공급 시기 또는 재화의 공급이냐 뭐 용역의 공급이냐 과세냐 과세가 아니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세율과 면세 또 뒤에 나오는 세금 계산서 또는 과세 표준과 매입세 공제 뭐 이런 것 등에서 출제가 되는데 아마도 영세율과 면세 쪽의 출제 빈도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론이 5문제 나오는데 영세율이나 면세 쪽에서 안 나오는 회차는 거의 없어요. 매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세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율이라는 것은 세율이 우리 부가가치세 세율이 10%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부가가치세는 10%의 단일 세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는데 영세율도 있다. 영세율이라는 것은 10%가 아니라 0%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있는데 세액이 0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영세율의 개념이 여기 3개의 문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세율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전단계 세액 공제법 하에서 매출세액은 없고 영세율이니까 매출세액이 없어요. 매입세액만 발생하게 된다. 매입할 때는 우리가 세금을 냈어요. 근데 매출세액은 우리는 영세율이래. 매출세액은 없는 거죠. 매입세액만 발생이 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가 된다. 네. 자, 영세율의 개념에 가장 핵심적인 거 여기 내고치인데 이겁니다.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가 된다.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가 된다. 왜 그럴까요? 자, 매출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0원이에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매입세액을 빼줍니다. 예, 매입세액을 우리가 원재료를 살 때 또는 상품을 매입할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언제나 0원. 근데 매입세액이 가령 100만 원을 내가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0-100만 원은 마이너스 100만 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국가가 돌려주겠습니다. 이거 환급해줘요. 환급해준다. 자, 그러면 그런 사업자들이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적용한다 이랬어요.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가 뭐예요? 수출이다 이거죠. 수출.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적용한다 이 말이 뭐예요? 수출이다 이거예요. 수출. 이거나 외화 획득의 장려를 위해 국내 거래에도 일부 적용을 해줍니다. 예. 꼭 외국이 아니어도 외화 획득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한테 팔면은 달러가 들어와. 네. 누구한테 팔까요?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 공무원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대사관, 영사관, 외국
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외교관들이 대표적입니다. 예. 아니면은 우리 국내에 있는 해외 국제기구 같은 게 만약에 있다. 국제기구. 그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 기관원들이 있죠? 그러면 외국 공무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파는 것은 수출로 인정을 해줘. 그래서 영세율 적용해 줍니다. 이것은 이제 국내 거래지만 외화 획득 장려 차원에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고 외국으로 공급하는 것은 다 영세율. 자,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자 여기 다시 나옵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에게만 적용을 해줍니다. 면세 사업자는 적용을 안 해요. 과세 사업자. 그러니까 과세가 할 게 있으니까 거기 0%를 적용해 주는 거죠. 자, 비거주자나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여러분 좀 비거주자 좀 잘 안 쓰는 용어가 나오죠. 예, 비거주자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네, 외국법인 하면은 국내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외국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 부발읍 시나리에 오비 맥주가 있다. 그거는 국내 법인이에요. 그 외국 회사이긴 하지만, 예, 국내에 법인 신고가 되어 있는 법인, 예, 그건 국내에 사업장이 있어요. 예, 그거는 국내 법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그 본사가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다 국내 법인들이에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외국 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네. 비거주자, 즉 외국인이나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호주의라고 그래요. 상호주의. 그러니까 그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이나 우리나라 법인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면은 우리도 그 상대국의 개인이나 또 상대국의 법인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해 준다. 상호주의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 사업자가 어떻게 하면 돼요? 과세 사업자가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된다 이거예요. 네? 과세 사업자가 외국에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과세 사업자가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연결 지으셔야 돼요. 과세 사업자가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 근데 국내 거래에도 일부 외화 획득 장려 차원에서 적용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세율 적용 거래들을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수출이에요. 이 수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일단 수출이 되겠고, 이 수출에는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채집을 해가지고 고기를 채집해서 그 외국에 갖다가 팔면 그것도 수출이다 이거죠.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이 있고요. 위탁 판매 수출도 있고 외국 인도 수출도 있고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도 있고 그 원료를 대가 없이 뭐 이런 식의 수출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수출도 있다.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이다. 이거는 나중에 실기할 때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라는 말은 내국이 뭐예요? 국내죠, 국내. 국내에서 신용장으로 거래를 했다 이거예요. 구매 확인서는 뭐냐? 이것은 수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출품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그걸 첨부해야 어떻게 해요? 국세청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건 수출품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 업체 간의 거래를 할 때는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라는 추가 부속 서류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수출에 해당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직접 외국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내국 신용장에 의한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건 나중에 실무할 때 여러분 또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자, 재화의 수출 중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라는 수출이 있더라. 요거 좀 신경 써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역의 국외 공급. 우리 해외에서 건설하는 모든 건설업이 다 용역입니다. 이것도 수출이에요. 그래서 해외 건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겠죠? 영세율. 그 다음에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도 수출입니다. 외국 항행 용역이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비행기, 선박, 선박 또는 항공기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이렇게 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또 미국에서 영국으로 이렇게 운행하는 화물이나 여객 용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사가 대부분 그런 용역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 전부 어떻게 해요? 영세율 적용합니다. 수출로 본다 이거죠. 다음에 네 번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다 이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이건 국내에다 공급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상주하니까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을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자, 기관뿐만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로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대사관에만 공급한다고 해서 영세율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 대사관 직원에게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수출업자하고 도급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수출업자가 우리 회사에서 또는 우리 공장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수출로 본다 이거예요. 이 수출업자가 국내 업자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이 수출업자가 상대방 국가, 미국 국가의 수출업자다 그러면은 이것은 국내 거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나오네요.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 용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원양 어선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또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뭐예요? 외화 획득 또는 수출에 해당이 된다. 영세율에 적용되는 거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이거 영세율 적용되는 거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시험을 나중에 이제 문제 보시면은 여기서는 그렇게 복잡할 게 없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되는 사업자 요거만큼은 좀 혼돈이 없도록 과세 사업자에 적용된다.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영세율 제도는 면세에 비해서는 뭐 우리가
더 암기해야 되거나 뭐 이럴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주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고 합시다. 영세율 제도는 0%의 세율을 적용한 결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면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만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 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간이 과세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을 해주는데 누구는 안 해줘요? 면세 사업자는 안 해준다. 그러면 면세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인가? 그 밑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면세의 개념을 한번 읽어볼까요? 면세란 무엇이냐? 예, 아까 영세율의 개념은 뭐예요? 완전 면세다 그랬죠? 영세율이 완전 면세예요. 그럼 면세는 그럼 뭔데? 자,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아까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를 0%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아예 면제 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나 환급되지 않는다. 예, 요게 중요해. 아까 영세율 사업자는 뭐예요? 매입세액 공제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출세액이 0원이고 매입세액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돌려준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국가가.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들였으니까 다시 돌려줘. 그런데 면세 사업자에게는 돌려주는 게 환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따라서 매입세액은 공급 가격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면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부분 면세다. 예. 부분 면세. 아까 영세율은 완전 면세. 영세율은 완전 면세. 완전 면세. 우리나라 면세 제도는 부분 면세. 부분 면세라는 건 뭐냐? 매출세액만 면제. 매입세액은 공제 안 해주고. 그러니까 환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자기가 소비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과세 사업자라 그러면 여기 컴퓨터를 이제 처음에 장만할 때 이거 컴퓨터 살 때 부가가치세 다 포함해서 사거든요. 부가가치세는 제가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해 주세요 신고를 할 수 없어요. 하고는 면세 사업자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개인들이 사는 거랑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쓸 PC를 살 때 부가가치세 분명히 부담했습니다. 근데 돌려받을 곳이 있나요? 안 돌려주죠. 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쓰고 있는 모든 책상, 컴퓨터, 공기청정기, 온풍기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최종 소비자예요. 예. 내가 만약에 과세사업자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뭐예요? 학원 수강료를 받으면 그게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우리 회계 실무자가 14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공급가액 140만 원에 부가가치세 14만 원이 붙어야 돼. 그러면 제가 이제 국비로 받는다 그러면 정부에서 받을 때 14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154만 원을 받아야 돼.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그게 매출세액이야. 14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14만 원, 한 사람당 14만 원이 이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10명이면 14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매출세액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요 매입세액
빼서 신고할 수 있죠.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아예 면제시켜주고 매입세액도 공제를 안 해주겠다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부분 면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면세는 누가 혜택을 받아요? 영세율 사업자가 제대로 된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면세 사업자는 결국에 면세 사업자가 혜택을 보는 건 뭘까요? 제가 보기에 혜택은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서류나 이런 걸 챙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행정적으로 부가가치세 행정 업무가 없어서 간단하다. 그걸 혜택이라면 혜택이에요. 예. 왜? 면세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세금 혜택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제도를 쓸까? 사업자에게 혜택이 안 되는데. 이 면세 제도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그게 안 나왔는데 여기다 한번 면세의 개념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거 하나 써놓을까요? 여기 밑에다가 저는 작은 글씨로 안 써지니까 여기다 큰 글씨 써요. 여러분 자그마한 여기다 써놓으세요. 이거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해소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면세 제도를 왜 하느냐요? 왜? 사업자한테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면서.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사업자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해소하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세금이라는 제도가 왜 있냐면요. 소득 재분배하려고. 그러니까 우선은 세금을 걷어야 국가가 운영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세금을 걷는 거 목적이 꼭 국가 운영비로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운영을 통해서 뭐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인 사람한테 세금을 좀 많이 걷어가지고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뭐 실업급여도 좀 주고 뭐 이게 무슨 복리후생 혜택, 뭐라고 그러나 복지 혜택도 좀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다 같이 먹고 살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세금의 목적이에요. 예, 그게 이제 소득의 재분배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소득의 재분배.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역진성이에요. 원래 세금은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좀 잘 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왜 그걸 못할까? 이 역진성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부가가치세 개념을 처음에 말할 때도 그랬는데 라면을 하나를 소비할 때 어마어마한 부자도 라면 하나에 붙어있는 세금이 100원이면 똑같이 100원만 부담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라면 먹을 때 세금이 똑같아. 네. 만약에 라면에 300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다면 그렇다면 그게 조세정책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대부분 간접세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간접세가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물건 사는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어떻게 그 판매하는 사람이 다 판단해가지고 복잡하게 거래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 문화 관련 재화에 대해서는 그냥 부가가치세를 정부가 없애주겠다. 예. 아예 세금을 안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소비하더라도 세금 부담을 없애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세금 부담을 없애주는 것이 그러면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는 이거 세금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같이 없애줘요. 자, 그래서 아무튼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가 운영된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제 요거를 알아둬야 됩니다. 첫째, 기초생활 필수품과 관련된 용역입니다. 자, 무엇이 있느냐? 미가공 식료품, 그 다음에 미가공 비식용, 농축 임산물이라는 거죠. 예. 자, 미가공 식료품 하면은 농산물 하면은 뭐 쌀, 보리 이런 것이 되겠죠. 축산물 하면은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게 되겠죠. 수산물 하면은 뭐 고등어, 뭐 이런 거 되겠죠. 갈치. 임산물 하면은 뭐 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버섯이라든가, 산에서 나오는 그 식료품이 있죠. 대표적인 게 아마 버섯일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외국산이든 국내산이든 불문하고 모두 면세.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여러분이 아마 어디서 과일 같은 거 살 때 이거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얼마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볼 수가 없죠. 과일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니까. 쌀 살 때도 부가가치세 없어요. 쌀이 5만 원입니다. 그냥 5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이런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는 거니까. 자, 근데 비식용의 경우는, 자, 여기 미가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쌀은 미가공이지만 쌀 가지고 과자를 만들 수도 있죠. 쌀로 만든 과자는 과세가 돼요. 근데 쌀은 과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쌀이 과세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미가공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미가공한 건데 비식용이라는 건 사람이 안 먹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내산만 면세입니다. 국내산만. 자, 미가공 비식용은 뭐 그러면 어디에, 사람이 안 먹는 농산물 축산물은 어디에 쓸까요? 비식용이라는 건 사람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비식용 뭐가 있을까요? 쌀 중에서 사람이 안 먹는 쌀을 어디에 쓰죠? 떡 사람이 먹잖아요. 응? 사료. 주로 사료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료용. 그리고 공업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업용. 우리가 이제 고구마라든가 뭐 감자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꼭 사람이 먹는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공업용 전분 같은 것도 만들어요. 공업용. 그래서 우리는 축산 또는 공업용의 미가공,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면세인데 국내산만. 수입한 것은 과세라는 얘기예요. 자, 수돗물 정말 필수품이죠. 네, 생수는 못 먹어도 수돗물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수는 과세입니다. 연탄과 무연탄, 기름 보일러는 못 떼도 연탄 보일러는 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기름은 과세예요. 그러나 연탄, 무연탄. 여러분, 무연탄하고 유연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유연탄 과세, 무연탄 면세입니다. 기름 유자, 그래서 무연탄이에요. 유연탄은 과세고, 그 다음에 여성용품하고 애기들 기저귀, 이거 면세입니다. 분유도 면세고. 그 다음에 여객 운송 용역 중에서 저렴한 것들이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는데 항공기 예외, 우등고속 제외, 전세버스 제외, 택시 제외, 특수자동차 제외, 특종 선박도 제외, 고속철도 제외, 유람선 제외, 관광, 유흥 목적으로 하는 운송수단 다 제외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객 운송 용역에 해당될 만한 건 뭐냐면 버스예요. 버스. 전세버스 이런 거 말고 시내버스. 그 다음에 고속철도 말고 그냥 무궁화호 이런 거.
KTX는 안 되고 무궁화호. 그다음에 선박도 그 일반 선박, 일반 선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철은 또 면세입니다. 여객 운송 용역에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일반 대중들이 누구나 다 이용해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세를 하는 거예요. 여객 운송 용역에서는. 그래서 이런 품목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로 많이 나올 만한 게 뭘까요? 우선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뭐 여성용품, 애기용품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택시 이런 게 나올 텐데 이런 것은 과세니까 면세가 아니니까 잘 구분하시면 돼요. 버스가 나오면 면세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국민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 국민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 뒤에 똑같은 말이 있으니까 이것만 알면 되겠어요. 자, 의료보건 용역이 면세입니다. 여기에서는 수의사의 용역도 면세입니다. 혈액도 면세입니다. 혈액. 교육이 면세입니다. 자, 그런데 교육 용역 그 옆에다가 제외되는 두 가지 학원만 여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예외가 있어요. 두 가지 학원이 뭐가 있느냐? 자, 먼저 여기다가 운전학원, 무도학원, 제외 이렇게 써 놓으세요. 운전학원, 그 다음에 무도, 태권도 학원이 아니라 무도 학원이 무슨 학원인지 아세요? 네, 춤. 그 어린이 무용 학원이 아니고, 성인 춤, 사교춤 가리키는 거. 거기는 여기 교육 용역에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면세에서 제외된다. 면세에서 제외된다. 그 두 개의 학원 특별히 좀 기억하시고, 우표 면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괄호 속에 있죠? 수집용으로 하는 우표는 과세예요. 그 다음에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가 다 면세입니다. 네, 복권이 보기에 나오면 과세라고 하는 분이 꽤 많아요. 아, 복권은 이게 노름이니까 이건 사행성이니까 과세겠지. 아니에요. 복권 면세입니다. 여러분 복권 살 때 3,000원 주면 부가세 거기 안 들어있어요. 그냥 하나당 1,000원이에요. 똑같이. 부가세가 붙었으면 1,100원씩 받아야죠. 그 다음에 도서가 면세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도서를 대여하는 것도 면세고, 신문이 다 면세입니다. 신문 면세고, 방송도 면세입니다. 뉴스통신, 뉴스통신. 그런데 신문에 들어가는 광고라든가 또 뉴스에 들어가는 광고 이런 것은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면세가 아니에요. 뉴스통신이 면세예요. 뉴스통신, 뭐 연합통신사 이런 뉴스통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 담배는 다 과세예요. 그런데 그 법소정 담배라는 것은 어떤 담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군인들한테 무료로 주는 담배가 있었는데 화랑이라는 담배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2등병 때는 뭐 화랑도 감지덕지로 피는데 조금 일병만 되면 그거 아주 독해서 안 핍니다. 주는 거. 그냥 쌌다가 다 버리거나, 저기 시골에 농사 짓고 계신 아버님한테 효도한다고 이렇게 싸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담배 가지고 효도가 되나요? 안 되죠? 지금은 아마 군인들 돈으로 준다는 것 같아요. 다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군인들도. 그래서 돈으로 주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담배도 일부 면세가 있다. 그 다음에 예술 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운동경기가 면세예요. 아마추어 운동경기.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서울에 무슨 저 잠실 야구장에서
뭐 오비하고 LG가 게임을 한다. 이거는 아마추어가 아니죠. 프로죠. 그거는 부가세가 붙어요. 근데 거기서 뭐 전국 체육대회 야구 게임을 한다. 이런 건 아마추어죠. 고등학교 야구대회. 이런 게 아마추어예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느낌이 딱 오죠? 이런데. 면세. 면세. 그 다음에 토지가 면세예요. 이거 잘 알아주세요. 토지 면세입니다. 토지 면세. 금융과 보험이 면세예요. 이건 앞에서 뭔가 할 때 여기 몇 번 나왔죠. 은행에서 건물을 판매하면 그것이 건물이 과세냐 면세냐 이런 거 판단할 때 은행이 면세 사업자니까 은행이 판매하는 건물에는 면세다 이랬단 말이에요.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보험 용역이 면세예요. 토지하고 그래서 부가가치세 구성 요소 중에서 면세인 것은 토지와 금융보험 용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술가의 작곡가나 이런 그 저술가 작곡가 그 밖에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이 면세입니다. 토지, 금융보험, 저술가 작곡가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그 다음에 기타의 면세를 한번 볼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부는 과세예요. 여기서 요 밑에 추가적인 설명이 또 요 밑에 나오니까 거기서 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및 공익단체에다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도 또는 용역도 면세입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이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 주택이라는 것은 임대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지은 그런 주택이 아니라 이 주택이라는 건 내가 거주하려고 하는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텃밭 같은 거죠. 그걸 빌려주고 받는 세금, 월세 이런 거에는 면세예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용역 면세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25평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면세 대상의 재화나 용역들을 한번 쭉 나열해 봤는데 요거 종류를 좀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이걸 일일이 외우는 건 참 힘든 일이겠죠. 여러분이 어떤 여기에서 느낌이 있어야 돼. 이런 거는 그래서 면세겠구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밑에 파란 글씨를 먼저 볼게요. 아까 여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또는 용역이 면세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외예요. 자, 볼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은 과세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것이 다 면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과세되는 거 볼까요? 우정사업 조직의 소포 우편물. 뭐 뒤에는 다 여러분 무시하셔도 돼. 우정사업 조직이다 그러면 국가 조직 중에 우체국이 국가 조직인데 우체국에서 하는 소포 우편물 있죠? 이거 과세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속철도 국가가 운영하는 물론 민영 고속철도도 있지만 국가가 대부분 운영하죠. 그거 과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속철도 티켓 끊으면 거기에 부가가치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걸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가 세금 내야 돼요. 국가도 부가가치세를.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또는 도소매업이나 음식점,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스포츠 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 특히 주차장이 많죠. 이러한 운영을 해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있다 하면은 과세예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여러분 주차장 운영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도로 같은데 이렇게 줄 그어 놓고서 주차 요원들 배치해 놓고 주차료 지금 시에서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것이고 이천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 시설도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거기에 해당돼요. 또 숙박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다 이거예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진료 용역과 동물의 진료 용역이다 그런데 동물의 진료 용역은 면세니까요. 이건 해당이 없고요. 과세가 되는 진료. 그러니까 동물의 진료 용역 중에서 과세 대상인 것과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동물의 순수한 진료인 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 면세인데 수의사의 진료, 아파서 하는 거. 근데 이제 좀 그 동물 진료에도 좀 사치성인 거 있죠.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면세가 아닙니다. 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가 하게 되면 과세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물 진료든 우리 사람의 진료든 간에 그 의사의 진료 용역이 면세이지 약이 면세인 건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약. 의사가 진료하는 거에 대해서 면세고요.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사면은요. 그건 다 과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면세 내역들을 쭉 봤는데 그 위에 또 이걸 빼먹었죠. 면세 포기라는 게 있어요. 면세 포기. 이 좋은 제도를 왜 포기해야 되느냐? 왜 포기할까요? 그거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면세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면세 포기하면 영세율 적용받는다 이 말이 뭐냐면 면세 사업자예요. 근데 그걸 수출을 할 거래. 수출. 그러면은 면세 사업자로 있는 것보다 수출을 하게 되면은 영세율 적용을 받아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완전 면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 중에서요 수출을 하는 사업자들은 면세 포기 신청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국내에서 면세 사업 국내에서만 할 거다 그러면 포기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더 불편해져. 그래서 면세 포기 대상 이것은 뭐냐? 면세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해줍니다. 학술 연구단체와 기술 연구단체가 학술이나 기술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그래서 학술 연구단체와 기술 연구단체가 이게 면세에 해당이 되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기술 연구라든가 학술 연구에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는 거라면은 면세 포기 신청을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게 해주겠다. 매입세액을 환급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면세 포기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때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거하고요. 어떻게 신고하냐면요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을 해요. 과세사업자라고 바뀝니다. 그리고 한 번 면세 포기를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3년간은 못 바꿔요. 3년간. 그러니까 3년간은 계속 과세사업자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면세사업자가 될 수 없어. 3년 동안은. 다만 3년이 지난 후에 내가 이제 수출 업무를 안 할 거야. 그러면 다시 면세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3년 지난 후에 면세 적용을 받고자 할 때 면세 적용 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 번 면세 포기 신고를 하고 나면 3년간은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서 면세 포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면 그거 틀린 거예요. 면세 포기는 제한이 있어요. 이런 제한이 1, 2 두 개 있잖아요. 영세율 적용 대상이어야 되고 학술 기술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거야 되고, 이 두 가지 제한이 있다. 면세 포기는 할 수 있으나 제한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은 이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86페이지로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